어머니, 저희 어머님 오시는 동안만 잠깐만 밖에 계실 수 있으세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저희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엄마 계실 때만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사돈이 불편하다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 날씨에 내가 어디로 나가니? 어머니,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시면. 그래요, 엄마. 찜질방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우리가 찜질방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72살이 된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몰랐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자랐죠. 그때부터 제 꿈은 하나였어요. 언젠가는 비가 새지 않는 예쁜 집에서 살아보는 것. 참 소박한 꿈이었죠. 22에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초부터 잦은 병치레로 직장을 자주 옮겼죠. 저는 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식당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렸어요. 그때도 우리 집은 반지하였어요. 장마철만 되면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괜찮아요. 우리 언젠가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그러다 40이 다 되어갈 때쯤 늦둥이 아들 영훈이를 낳았어요. 주변에서는 많이 걱정했죠.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려고. 다른 애들 엄마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 하지만 전 영훈이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요. 다른 또래 아이 엄마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더 열심히 했어요. 영훈이가 창피해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운동회 때는 제일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았고 참관 수업 때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영훈이를 응원했죠. 엄마,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오면 안 돼? 중학생이 된 영훈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현하진 않았죠. 그래, 다음에는 엄마도 예쁘게 하고 갈게. 남편은 영훈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보험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을 남기고요. 장례식장에서 영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했죠. 영훈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꼭 좋은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아들은 속도 위반을 하여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걱정이 참 많았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너무 일찍 결혼하여 저처럼 가난을 대물림하게 될까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래도 며느리 민정이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이 얌전해 보였거든요. 결혼식 때 저는 제가 틈틈이 모은 돈을 꺼내 신혼부부에게 주었어요. 이거로 좋은 집 전세 구해서 살아라.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니 부담 갖지 말거라. 그렇게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전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더 모은 돈을 보태서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경기도 시흥의 신축 아파트. 처음 그 집을 계약했을 때의 기쁨이란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반들반들한 마루, 하얀 벽지,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저녁이면 아파트 단지에 예쁜 조명이 켜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화분도 놓고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도 걸으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웃들과 티타임도 하고 단지 내 조그만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죠. 옥순 씨, 우리 내일도 공원에서 운동해요. 네, 좋아요. 이제 제 시간도 좀 가져야죠.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커튼을 활짝 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됐죠. 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아들 영훈이와 며느리 민정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손주 도윤이도 데리고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 게 좋았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도 여기 살고 싶어요. 손주 도윤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속내를 알게 됐어요. 영훈이는 퇴근할 때마다 들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업하는 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니,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방문할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는 통에 점점 아들 부부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훈이가 민정이와 함께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도 외로우실 텐데. 맞아요, 엄마. 도윤이도 할머니랑 살고 싶대요. 겉으로는 제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좁은 빌라에 사는 게 힘들어 제 집으로 들어오려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난 지금이 좋단다. 이제 막 나만의 생활이 생겼는데. 엄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영훈아,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죠. 특히 며느리 민정이는 교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 손맛이 얼마나 그리워하는데요. 매일 할머니네 가고 싶다고 해요. 제가 친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제발요. 그렇게 아들에게 제대로 하나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려 결국 같이 살기로 했죠.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 한마디가
제 평화로운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가 생활.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아침 도시락 좀 싸주시겠어요? 며느리가 화장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도시락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반찬 가짓수도 좀 더 늘려주시고. 예쁘게 좀 담아주세요. 회사 동료들이 도시락 사진 찍어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예쁘게 담으려고 정성을 들였죠. 하지만 돌아온 건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당근은 너무 두껍게 썰으셨고 계란말이는 색이 너무 진해요. SNS에 올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영훈이도 자기 도시락을 보더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멸치조림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부터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일상이 됐어요. 11시, 때로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아들 부부 때문에 잠에서 종종 깨곤 했죠. 어머니, 저희 들어왔어요. 배고픈데 뭐 좀 해주세요. 민정이가 늦은 밤 귀가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 됐어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죠.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점심 준비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어느 토요일 아침 늦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도 없이. 몇 명이나? 5명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음식 하시고 나면 방에 계세요? 친구들끼리 있어야 할 얘기도 있고 해서. 부탁드려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친구들 접대할 음식을 준비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부엌에서 제가 편하게 요리하던 게 꿈만 같았죠. 어머니, 이따 친구들 오면 절대 나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화장실 가실 일 있으시면 친구들 없을 때 다녀오세요.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놓고 제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갔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았죠. 돈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같이 사는데 생활비는 엄마가 내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어차피 엄마 연금도 이제 나오잖아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따로 살잖아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제 통장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통장 좀 맡겨주세요.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영훈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관리하니? 그야. 어머님 나이에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좋죠.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제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어요.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저희가 보고 싶은 프로가 있는데. 방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에어컨을 틀어도 눈치가 보였어요. 어머님,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선풍기로 견디세요. 저희 방만 에어컨 틀게요. 이제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어요. 며느리 민정이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거슬렸죠. 어느 날은 제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민정이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어머님이 맨날 거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내가 너무 불편해. 우리 집에서 모임하기도 그렇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집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구석으로 밀려났나 싶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자식을 위해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걸까? 남들도 참고 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제가 폭발하게 된 건 그들이 한 특별한 요구 때문이었답니다. 그날은 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날 오후 민정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오세요. 응? 장모님이 오신다고? 영훈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하시네. 오늘 하루 자고 가신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말도 없이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게 달갑지는 않겠지만 하루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오시는 동안만 잠깐 밖에 계실 수 있으세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저희 어머님이 좀 예민하셔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계실 때만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사람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날씨였죠. 이 날씨에 내가 어디로 나가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시면.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찜질방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우리가 찜질방비 드릴게요. 영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내 집 아니니?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하루만이에요.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여기가 내 집이라고?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지금은 저희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어머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죠. 엄마, 이러지 마세요. 장모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시면 어떡해요? 민정이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영훈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엄마,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세요? 하루만 나가 계시면 되잖아요. 영훈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이번에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민정이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불편하시다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요. 민정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해줄까?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합가자고 했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랬니? 영훈이가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장모님이 하루 오시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 날씨에 너 장모 때문에 너희 친엄마를 내쫓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찜질방 좋은 데로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서 푹 쉬다 오세요. 수건이랑 옷까지도 챙겨 드릴게요. 민정이의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너희들이 뭘 챙겨준다고? 내가 너희한테 얻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집도 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어머님, 또 같은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효도 아닌가요? 효도? 그래, 내가 말한 효도가 이거였구나. 시부모는 내쫓고 친정 부모만 챙기는 게 효도야. 며느리 민정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도 더는 참기 힘들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매일 아침 도시락에 집안일에 저희가 안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러세요? 너희가 날 잘 모셨다고? 내가 너희 무급 가정부였지. 아침부터 밤까지 너희 시중 들고 너희 친구들 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말라고 하고. 이게 효도야? 영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엄마 통장 관리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받고 그냥 둔 게 어디예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통장? 그래, 내가 내 통장 달라고 했지. 그것도 효도였어? 이 집 대출 받자고 한 것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영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돈 하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도 감사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무 감사해야 하는구나. 내 집에 살면서 내 돈 쓰면서 나한테 이러는 너희들한테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민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2시간 후면 도착하세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루만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나갈게. 엄마, 영훈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나가면 되잖아.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거 내가 해줄게. 어머니, 진작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민정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영훈이와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녁 9시쯤 되면 연락드릴게요. 영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찜질방비. 민정이가 지갑을 열려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하였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 제 집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신축 아파트. 드디어 가졌다고 생각했던 제 공간. 그런데 지금 전 그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낳아 기른 아들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나오자마자 아파트 앞 상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자주 가던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런 날씨에 웬일이세요? 부동산에 들어서자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이 집을 계약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죠. 김 사장님, 제 집 팔아주세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내놓을 테니 빨리 처분해 주세요. 김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 집 사신 지가 언제인데? 저는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김 사장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전 김 사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합가하게 된 이후부터 그동안의 일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김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낮게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 요즘 금매 물건 찾는 분들 많거든요. 그날로 급매물로 내놓은 제 집. 정말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김 사장님 말씀대로 좋은 조건에 빨리 팔리길 기다리는 분이 계셨나 봐요. 전 그날 부동산에 나온 후 그대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영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이제 들어오세요. 장모님 주무시러 가셨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안사도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영훈이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엄마 들어오셨어요? 영훈이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안사도는 일찍 떠나셨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마치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 저희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민정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가 말했어요. 영훈이와 민정이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훈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 팔렸다. 네? 민정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이 집을 팔아요. 말도 안 돼요. 영훈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훈이가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의?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상의가 필요하니?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니? 내 집에서 나를 내쫓을 때는 상의 안 해도 되고. 그건 하루였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물어주시면 되잖아요. 전 차갑게 웃었어요. 계약금 물어준다고? 난 그럴 생각 없다. 이미 잔금 치를 날짜도 잡았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너희 이름 적혀 있니? 월세는 한 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어?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훈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잘 모셨다고?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무료 가정부? 아니면 돈 떨어지면 찾는 현금 인출기?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민정이가 말하려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가서 집 알아보던지 해라. 한 달이면 시간 충분하지?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영훈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이거 나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저희가 사과할게요. 제발. 민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답니다. 나는 작은 빌라로 이사 갈 거야.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으로. 아무래도 내 팔자에 아파트는 없는 것 같다. 그럼 저희는요? 전세금도 없는데. 영훈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난 나 혼자만 생각할 거야. 그날 밤 영훈이와 민정이는 계속해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정말 이 집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훈이와 민정이는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전 단호했죠. 이사 갈 집이나 알아봐라. 시간 얼마 안 남지 않았니? 마침내 한 달이 지나고 이사 날이 왔어요. 이사 당일 아들 부부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영훈이가 짐을 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월세도 낼게요. 제발 집을 파시면 안 돼요. 민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 묵묵히 짐을 쌌어요. 사실 제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 없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말고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친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영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때 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친자식?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자기 장모님 때문에 친엄마를 한겨울에 쫓아냈잖니? 그때는 영훈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나는 그날 내 아들을 잃었어. 그 말에 영훈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정이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꼈고요. 짐 다 쌌으니 이제 가보마. 제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지라도. 민정이가 물었어요. 그건 알려줄 수 없다. 앞으로 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니까. 아파트를 나서는데 김 사장님이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새로 구하신 집까지? 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영훈이와 민정이가 현관 앞에 서서 울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죠. 새로 구한 집은 작은 빌라예요. 방도 작고 시설도 신축 아파트만 못하지만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제 공간이에요. 이사하고 며칠 뒤 김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 영훈 씨가 계속 찾아와서 어머니 주소를 물어보네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가 주인이 되어 사는 곳.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보고 싶은 TV도 실컷 봐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요. 가끔 영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젖비린내 나던 때부터 키워온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내린 폭설처럼 우리 사이에도 차가운 눈이 쌓여버렸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누군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고 우리만의 자존심이 있답니다.